혹시 요즘 들어 손끝이 이유 없이 따끔거리거나 발바닥이 전기 오듯 찌릿하게 올라오는 순간이 반복되고 있나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손가락이 어색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거나 잠에서 깨어난 새벽 시간에 발가락이 찌릿해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깁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 그렇다더라. 혈액순환이 잠깐 안 돼서 그렇겠지. 자다가 자세가 불편했나 보다 하면서 무심히 지나치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손발 저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여성에게서 손발 저림은 일상 기능 저하, 균형감, 약화, 신경 기능 감소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히 챙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3가지 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뻣뻣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둘째,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발바닥에서 전기 찌릿하는 느낌이 올라온 적이 있나요? 셋째, 손끝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 스마트폰 터치나 작은 단추를 채울 때 유난히 집중해야 하는 경험이 있었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경과 혈류,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류 정체, 둘째는 신경 압박, 셋째는 근육관절 주변 조직의 경직. 이 중에서도 시니어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경 기능 저하와 신경 압박 문제입니다. 신경은 매우 얇고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혈당 변화, 혈류 속도, 체온 변화에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신경막과 점점 얇아지고 혈관 탄성이 떨어지며 신경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손발 저림은 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너무 오래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손발 저림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면 금방 지나갈 텐데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을 반복한다면 이는 이미 신경이 압박되거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저림이 심해지는 분들은 밤사이 혈류 정체가 심했고 잠을 자는 동안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손발이 더 저릿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는 하루 동안 반복된 자세, 근육 경직, 스트레스가 모두 쌓여 신경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림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단추를 쉽게 채웠는데 이제는 손끝 감각이 둔해져 더 오래 걸립니다. 물컵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위태롭고 스마트폰 터치 정확도가 떨어지는 순간도 생깁니다. 발저림이 심하면 걷는 보폭이 줄고 계단을 내려갈 때 중심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보행 안정성과 손의 미세 조작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새벽마다 발저림으로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걸을 때도 발바닥이 땅을 제대로 딛는 느낌이 나지 않고 공원 산책 중에도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진단 결과는 말초 신경 기능 저하, 발목 주변 신경 압박이었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과 루틴을 적용한 뒤 2달 만에 균형이 안정되었고 발저림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손발 저림은 절대 자연스럽게 방치해서는 안 되고 조기에 관리할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발 저림의 핵심 원인을 이해해 봅시다. 저림이 생기는 이유는 신경이 압박되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신경의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신경은 혈당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아침에 빵이나 과일만 먹고 시작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신경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림이 심한 분들은 대부분 혈당 변동폭이 큽니다.
손발 저림 해결의 핵심은 바로 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체온입니다.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은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말초 혈류 속도는 크게 줄어들고 신경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저림이 악화됩니다. 체온 관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손저림은 미지근한 물에 2~3분만 담가도 개선되고, 발저림은 취침 전 10분 적용만으로도 다음날 저림 정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 활주 운동입니다. 신경은 근육처럼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손저림이 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의 라인을 따라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깨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어깨가 굳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손목 스트레칭을 해도 저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 손목을 부드럽게 젖히며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 하나로도 손목 터널 주변의 신경 압박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발저림의 경우에는 허리와 종아리 신경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발목 종아리 허리 라인을 타고 내려가는 신경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취침 전 3분만 해도 다음날 아침 저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루 루틴 안에 신경 회복 시간을 넣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발가락 구부렸다 펴기 20회로 시작하고 식후 10분 가벼운 걷기를 합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5분짜리 신경 활주 루틴을 넣고 취침 전에는 종아리 마사지와 골반 이완 스트레칭을 5분만 추가합니다. 이 작은 루틴들의 조합이 신경 기능 회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히 불편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걸음, 손의 힘, 균형 감각, 독립성, 낙상 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잡으면 회복이 가능하고 방치하면 점점 더 일상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본인의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 수명을 지키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반복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지고 저녁에는 유독 더 많이 느껴져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신경이 압박과 혈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체온 변화, 반복된 자세가 저녁에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저녁 저림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핵심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근육의 수축 패턴, 둘째는 혈류의 저하, 그리고 셋째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의 좁아짐. 근육이 하루 동안 반복된 자세 때문에 조금씩 굳어지고 혈류가 느려지면서 신경을 감싸는 조직이 탄력을 잃고 신경은 그 좁아진 틈에서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신경이 지쳐버리게 되고 저녁이 되면 찌릿, 따끔, 시림, 감각, 둔함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70대 여성에게 특히 왜 크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손목과 발목이 좁고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자연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붓거나 조금만 근육이 긴장해도 바로 저림이 나타납니다. 둘째, 갱년기 이후 혈관 탄성이 떨어지고 체온 유지 능력이 약해지면서 말초 신경에 공급되는 혈류가 크게 감소합니다. 셋째, 손발이 차고 건조해지는 시니어 여성 특유의 신체적 변화가 신경 민감도를 훨씬 더 높여버립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여성은 신경 압박에 훨씬 쉽게 반응하고 조금만 좁아져도 저림이 바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림이 있을 때 스트레칭만 잘하면 된다, 혈액순환제 하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손발 저림은 단순한 혈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 기능 저하, 신경 압박, 혈류 저하, 체온 하락, 근육 경직,
이 5가지가 하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도 반드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합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까요? 시니어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신경, 혈류, 체온, 근육 자세, 이 5가지를 하루 전체 루틴 안에서 순서대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신경 깨우기 루틴입니다. 아침은 신경이 가장 약해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체온이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눈을 뜨기 때문에 이때 발저림, 손저림이 나타나는 사람은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해야 하는 첫 번째 동작은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20회 반복하면 발바닥에서 종아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아침 저림 강도가 30에서 50%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일주만 해도 발 딛는 느낌이 확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는 바로 서지 말고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골반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다리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힙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 첫걸음 통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아침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발 저림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아침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밥, 빵, 과일, 죽, 떡 같은 식단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쫙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신경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반드시 단백질, 지방, 섬유질 이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란 한두 개, 삶은 두부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플레인 요거트에 시금치 오이 같은 채소 몇 조각. 이 정도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 신경이 안정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 활동 루틴입니다. 오전에는 신경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30분만 앉아 있어도 저림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빼고 스마트폰 보기, 허리를 구부리고 앉기, 한쪽 다리만 계속 꼬기, 팔꿈치를 높은 곳에 걸치고 오래 버티기. 이 4가지 자세는 손저림, 발저림, 목저림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자세입니다. 만약 반드시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고 팔꿈치를 몸통에 가깝게 붙이고 어깨를 부드럽게 내리는 자세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1~2회 신경활주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저림이 있는 분은 다음 동작을 해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는다.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한다. 손목을 부드럽게 젖힌다.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린다. 5초 유지 후 천천히 풀기.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정중신경 통로가 넓어지면서 저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발저림이 있는 분은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이어지는 신경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제 식후 루틴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시니어들이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저림을 폭증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식후에는 혈당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는 첫 1시간 동안 신경이 더 민감해지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경이 눌리고 혈류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발 저림이 있는 분이라면 식사 후에는 반드시 5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가 필요합니다. 이 짧은 걷기가 혈당을 완만하게 떨어뜨리고 신경 스트레스를 확 줄여줍니다. 이제 오후 루틴으로 넘어갑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신경 피로가 누적되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손발 저림 환자들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갑자기 손끝이 둔해지는 것 같아요. 발바닥 느낌이 흐릿해져요. 손이 툭 떨어질 것처럼 힘이 빠져요. 입니다. 이는 혈류 정체, 근육 경직, 신경 피로가 동시에 몰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5분 신경 안정 루틴을 추가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크게 10회 돌리고 종아리를 위아래로 흔들어준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어깨를 10회 뒤로 돌리고 목을 좌우로 5초씩 늘려준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부드럽게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이 단순한 조합은 신경 통로 전체의 긴장을 10분도 안 되어 완화합니다. 이제 저녁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신경이 가장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반복된 자세감, 정근육, 긴장, 혈류 저하가 모두 쌓여 신경이 민감해지고 압박에 취약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손발 저림이 심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종아리 마사지와 손목, 팔, 이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종아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2에서 3분 천천히 쓸어 올리기만 해도 발저림 강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손저림이 있는 분은 손목 안쪽을 엄지로 5초씩 눌러주고 팔 안쪽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면 정신적으로도 신경적으로도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 강력한 이유는 밤에 신경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5에서 10분 조격, 골반 주변 근육을 1에서 2분 이완, 손목 팔 신경 활주 운동 1분, 종아리 긴장 풀기 1분. 이 4가지 조합을 하면 다음날 아침 저림이 30에서 60%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에서는 손발 저림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상식, 시니어에게 흔한 5가지 치명적 실수,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낙상 균형 상실 위험 신호까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손발 저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신경혈류 체온근 육자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저림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루틴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파스를 붙이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파스는 피부 표면을 자극할 뿐 신경 압박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나면 순간적으로 편안해지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찌릿한 느낌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림은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므로 해결 역시 신경을 직접 움직여주는 활주 운동과 근육 이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저림이 있을 때 손발을 너무 강하게 마사지하는 행동입니다. 신경은 압박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마사지는 세게가 아니라 천천히 길게가 원칙이며 혈류가 심장 쪽으로 흐르도록 부드럽게 쓸어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저리면 가만히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통증이라면 휴식이 도움이 되지만 저림은 오히려 움직여야 좋아지는 증상입니다. 신경은 혈류산소 공급을 받아야 회복되기 때문에 5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 해도 저림 강도가 크게 완화됩니다. 반대로 가만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 목, 어깨, 팔 신경이 동시에 눌리면서 저림이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문제가 있는 부위만 관리하는 행동입니다. 손이 저리면 손목만, 발이 저리면 발만 풀려고 하지만 신경은 목, 어깨, 팔, 손 또는 허리, 골반, 종아리, 발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입니다. 길 위에 어느 한 구간이 막혀도 끝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저림을 해결하려면 어깨와 목부터 풀어야 하고 발저림을 해결하려면 종아리와 골반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저림이 심하다고 진통제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감각, 두남, 찌릿한 느낌, 전기 오르는 느낌 같은 신경 증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 문제를 가려버려 악화를 늦게 발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저림이 심하다면 약보다 취침 전 루틴 강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당뇨가 없으니 혈당과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당뇨가 없어도 혈당 변동폭만 커도 신경 손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과일빵 중심 식사를 하는 분들이 저림이 더 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신경이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손발이 차면 원래 찬 체질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이 차가운 이유는 체질 때문이 아니라 말초 혈류가 약해졌고 그로 인해 신경이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체질 문제가 아니라 신경혈류 문제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교정 방향, 즉 심화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하루 시간대별로 신경을 관리하는 신경 활성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엔 신경 깨우기, 발가락, 손가락, 스트레칭, 오후엔 신경 긴장 완화 가벼운 어깨 이완, 종아리 흔들기, 저녁엔 신경 안정화, 족욕, 골반 이완을 넣으면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긴장과 이완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는 하루 종일 근육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은 계속 압박을 받게 되고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하루 중 3번만이라도 어깨를 부드럽게 뒤로 돌리고 목을 좌우로 늘려주고 골반을 천천히 흔드는 동작을 넣으면 신경 긴장이 크게 완화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심부 체온 유지입니다. 신경은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작동하므로 차가운 음료와 과도한 냉식은 피하고 따뜻한 차, 미지근한 물, 족욕, 얇게 열어 겹 입기 같은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말초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낙상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흐릿해지고 평지에서 발이 자꾸 걸리고 계단에서 발끝이 모서리를 잘 느끼지 못한다면 낙상 위험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발바닥 감각 훈련과 종아리 안정 루틴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수면 중 신경 보호입니다. 수면 중에는 체온과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좌우로 누울 때 어깨, 골반이 눌리지 않도록 작은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을 넣으면 허리 골반이 편안해져 발저림 완화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 전략은 미세 감각 회복 운동입니다. 손끝으로 여러 재질, 수건, 종이, 플라스틱을 만져보거나 발가락으로 작은 물건을 잡아당기는 훈련을 하면 신경의 감각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손발 저림은 단순히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과 신경 건강의 변화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고 루틴을 정확하게 반복하면 신경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저림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는 순간 감각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